예,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신우민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수열의 마지막 단원인 수열의 귀납적 정의 단원 내용 설명을 하고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는 건 무엇이냐? 단어가 좀 많이 어려운데,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는 거는 어떤 수열의 특정 몇 개의 항을 이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준 다음에 이제 관계식을 하나 줘. 그래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나머지 항들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에다 잠깐 표시를 해두면 특정 몇 개의 항을 알려주고 관계식을 통해서 정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수열의 첫 번째 항을 2라고 알려주고 밑에 이런 분홍색으로 써놓은 관계식을 이렇게 하나 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n에다가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든 다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네모친 관계식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해볼 생각은 n에다가 직접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은 A2라고 쓰게 되고 오른쪽은 A1 더하기 3이라고 쓰게 되죠. 자, 첫 번째 항이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수열의 두 번째 항이 5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해보겠습니다.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 자, 수열의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한다,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항을 5라고 알았으니까 이 수열의 세 번째 항은 8이다 알 수 있어. 자, n에다 3을 한 번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의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는 거고, 세 번째 항 방금 위에서 8이라고 구했으니까 네 번째 항은 1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분홍색 네모친 수열에 대한 관계식, 이 관계식은 어떤 수열을 의미하는 관계식이냐? 바로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관계식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관계식이 있고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관계식이 있는데, 그 각각이 어떤 형태의 관계식으로 써지는지는 좀 이따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연습을 해보자면, 어떤 수열의 첫째 항을 1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런 파란색의 관계식을 하나 줬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란색 네모를 바탕으로 이제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지금 수열의 첫째 항은 1이라고 알고 n자리에 1을 집어넣어 보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2분의 1을 곱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은 수열의 세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째 항을 바탕으로 세 번째 항 4분의 1이라는 것 알 수 있어. 자, n에다가 3 한 번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수열의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한다는 거고, 집어넣어 보면 8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파란색 네모 관계식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아 보여? 이게 첫째 항이 1인데 점점 무슨 규칙이 있냐? 2분의 1씩 곱한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파란색 네모는 등비 수열을 사실 의미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면 파란색 수열 이 관계식에서 요 2분의 1이라는 값이 지금 뭐라고 느껴졌으면 좋겠냐 하면 이 수열의 공비다, 이 말이지. 공비.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좀 확장해서 이런 파란색 형태의 관계식,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주면은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보고 느꼈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항에다가 무언가 숫자를 곱하면 다음 항으로 갑니다, 이렇게. 다음 항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주황색 네모친 게 뭘 말하는 거다? 이거는 공비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밑에 있는 분홍색 네모식을 이제 일반화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자, 밑에 분홍색으로 쓴 거에서 이 소문자 D는 뭘 말하는 것 같아? 등차 수열의 공차를 말한다 이거죠. 공차.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식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원리 책은 어딜 보냐면 282쪽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원리 책 282쪽에 보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나와 있습니다. 별표 꼭 쳐두고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근데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네모,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 네모 세 번째에 있는 것도 등차 수열이야. 이 3번이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보자면, 3번은 공간이 있으면 좀 써두면 좋은데 여기 오른쪽 아래쯤 써두면 좋겠죠. 자, 이렇게 세 개의 항, n번째 항부터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가 이렇게 빨간색 방향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운데에 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등차 중앙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네모친 것과 3번에 네모친 저 빨간색 4개 두 개가, 빨간색 네모 두 개가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네모 두 개, 자 밑에 4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네모친 둘은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 나와 있는 괄호 4번도 비슷한 관점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AN부터 AN 플러스 2까지 세 개의 항이 등차가 아니라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써봤을 때 가운데 것 제곱이 양쪽 끝에 곱한 거랑 같다는 것 맞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번 내용이 써지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이 관계식만큼은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식을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각 식마다 풀이 방식을 외워서 했습니다. 각 식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에서 직접 숫자를 차근차근 넣어가면서 발견하고 규칙성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지금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등차랑 등비를 나타내는 관계식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개념원리 책은 이제 662번 문제가 나오는 284쪽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284쪽에 있는 문제를 좀 해볼 건데 먼저 괄호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괄호 3번에 이 빨간색 네모가 나타내는 게 어떠한 수열임을 나타내는 거라고? 등차 수열을 나타낸다 했죠. 여기 오른쪽 보지 말고 이거 남 보여도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나 이거 지울게. 이거 없어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니까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값이 공차 값이죠.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느껴지죠? 그러면은 이 수열의 일반항은 자 일단 마이너스 3엔 써두고 첫째 항이 12니까 뒤에 플러스 15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남은 문제 한번 다 1번, 2번, 4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예, 해봤죠. 자, 1번 문제 또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위에다가 이렇게 잠깐 써두면 n번째 항에다가 4를 더했더니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1번 또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고요. 공차가 4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괄호 1번의 수열의 일반항은 4n-8 쓰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은 이 파란색 네모가 뭘 나타낸다고? 등비 수열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괄호 2번. 공비가 3이죠. 첫째 항 1이니까. 그래서 괄호 2번의 일반항은 자,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1. 그래서 3의 n-1 제곱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괄호 4번. 괄호 4번에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나오는 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n번째 항부터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이 세 개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도 되냐면 등 B라는 건 B가 일정하다는 거지. B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n번째 항으로 나눈 거나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바로 직전에 왼쪽으로 나눈 것, 이것이 다 이렇게 공비로 똑같단 말이지. 이게 등비 수열의 의미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주황색 네모식만 이제 바라보고 이렇게 대각선 곱하는 계산을 통해서 이러한 식이 얻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공비는 이제 얼마라고 파악을 하게 되냐? 마이너스 2라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이제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등차 등비에 관련된 귀납적 정의 문제를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원리책 285쪽에 나와 있는 필수예제를 보겠습니다. 285쪽에 자, 필수예제 1, 2번 바로 빠르게 하고 여러분 밑에 바로 확인 체크도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자, 수열의 첫째 항이 50이라고 하고 이러한 관계식을 줬습니다.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가 바로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첫째 항이 50이죠. 다시 한번 이 빨간색 네모만 보고 이게 무슨 수열의 귀납적 정의식이라고,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해당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구해서 몇 번째 항이 14니 그 항 번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라고 금방 쓸 수 있고, 그래서 수열의 k번째 항 마이너스 3k 플러스 53이 14가 되기 위해서는 수열의 항이 14가 되기 위해서 k 값은 얼마여야 하니? 13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밑에 있는 필수예제 2번 곧바로 해보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 보면 비슷합니다. 자, 이 파란색 관계식 n 플러스 1번째 항은 자, 직전 an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파란색 네모가 어떤 걸 의미하는 귀납적 정의라고?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귀납적 정의고, 여기서 동그라미 친 값이 공비라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해당 수열의 일반항이 이제 2분의 1의 n-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열의 50번째 항을 문제에선 구하라는 거니까 n에다가 50을 바로 집어넣어서 써보면 1 곱하기 2분의 1의 49제곱, 그래서 지수법칙에 따라 2의 49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k값은 49라고 바로 쓸 수 있죠. 자,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해볼 건데, 확인 체크 조건이 살짝 어렵게 주어져 있긴 합니다. 자, 먼저 665번 문제를 보면 여기 파란색 네모식이 B가 일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렇게 보는 게 좀 거북하면 차라리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서 왼쪽에 잠깐 써두면 좋겠죠. 자, n 플러스 1번째 제곱이 an 곱하기 n 플러스 2번째 이렇게. 그러면 이 파란색 왼쪽에 써둔 게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귀납적 정의였는지 아니면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귀납적 정의였는지 그걸 고민하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였는데 그래서 둘 중에 응? 등비지? 앞에서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665번은 등비입니다. 등비. 그러면은 하나씩 왼쪽부터 써보면은 이 동그라미 친 거 바로 뭐라고 쓰면 돼? r 5제곱 쓰는 거 이해되죠? 자, 이 둘의 차이로 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 분홍색 둘의 차이로 네모 친 것 또한 공비 5제곱이라는 걸 바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거 세모 친 것도 바로 공비 5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공비 5제곱이 3개 있는 거죠. 그러면 공비의 5제곱 값이
숫자 5라는 걸 일단 알아냈습니다. 문제에서는 21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수열의 21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하면 돼? 20개를 곱하면 되죠. 그럼 나는 공비의 5제곱 자체를 5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거 4제곱하면 공비의 20제곱 바로 알 수 있죠? 첫째 항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1이고 그럼 5의 4제곱을 곱하면 되니까 수열의 21번째 항 숫자가 조금 크긴 한데 6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확인 체크 664번도 바로 해볼 건데 664번에 주어진 이 빨간색 식은 과연 뭘 나타내는 건지, 이게 등 차인지 아니면 등 비인지 생각해서 정답까지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봤나요? 뭔 것 같아? 등 차야, 그치? 등 비가 아니야. 이것도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잖아.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있으면 이렇게 분홍색 둘이 빼면 이게 공차잖아. 그러지 않아? 근데 오른쪽 빨간색 둘이 빼도 뭔데? 공차잖아. 이렇게 공차란 말이야. 맞죠? 아니면 이걸 이제 2항해서 봐도 되지. 이렇게 2항을 해갖고 an 플러스 1의 2배가 양쪽 끝에 더한 거랑 같다. 자, 그러면 공차값은 바로 지금 2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선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걸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시그마 공식을 이제 외웠으니까 그 외용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해당 수열의 n번째 항은 2n-7이라고 곧바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2k-7 요거 구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한 거랑 지금 내가 구한 걸 한번 비교해보면 좋은데, 나는 등차 수열의 합을 2차식으로 써서 20을 넣어서 구해보겠습니다. Sn 공차가 2니까 n제곱 마이너스 6n. 왜냐하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n자리에 20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80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다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개념원리책 679쪽에 290쪽에 나오는 679번 문제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미리 좀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풀어보고 일시정지 좀 누르고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관련 해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풀어봤나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도대체 이러한 조건은 왜 줬는지. 자, 첫째 항이 1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거야. 뭐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죠. 전개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러면 4an 플러스 1 더하기 4 돼요. 그럼 여기서 이 파란색 표시한 걸 이항하면 이 마이너스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이해되나요? 그럼 an 빼기 an 플러스 1 요거 제곱이 4다. 그럼 제곱이 4니까 2 아니면 마이너스 2야. 그쵸?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 안에 있는 값이 2냐 마이너스 2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부터는 수열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an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지는 반면, 자, 밑에 있는 주황색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 an 플러스 2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네모가 어찌됐든 어떤 수열을 빨간색 네모 할게.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등차 수열이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과연 이게 공차가 2일 것인가 마이너스 2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분홍색 네모를 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2라면 첫째 항이 1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2라면 수열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점점 숫자가 어떻게 돼? 작아지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요 단하고 주어진 거에 어긋나지.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2일 수 없습니다. 공차는 2여야 돼요.
이해되죠? 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 귀납적 정의를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야. 으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 수열의 20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돼? 19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공차가 지금 2니까 정답은 38에다가 1을 더해서 39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679번 문제까지 해서 일단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 몇 가지를 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등차 등비가 아닌 다른 이상한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